오늘의 두 번째 텐트, 아스날이죠. 라스트 미닛 득점 아스날. 자, 본머스전 대역전극이 있었죠. 이거는 저희는 라이브를 송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위에서 이수랑 같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습니다. 사실 2대0 됐을 때 이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지진 않을 것 같아. 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꼬였다. 맥스 무승부다. 이러면 드랍이잖아. 이렇게 그래. 뭐 3월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원래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아스날이었으니까. 아주 내가 봤던 초반 말고 2000년대 초반 말고는 원래 그랬으니까. 예. 근데 야 이걸 뒤집네? 그리고 사실 이 경기 판정 그지 같았죠. 예. 근데 뭐 잉글랜드 판정 그지 같은 거 하루 이틀인가 맨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했어 사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열변을 토하지도 않은 게 맨날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군어의 밤을 이번 주에 업로드할 예정이었었는데 아다리가 잘 맞았죠. 또 역전승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 딱 좋았을 때 올라갈 타이밍이 된 거야. 군어의 밤 어제 올린 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대부분 여러분 연예인들이잖아. 그 시간 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 우리가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막 하다가 딱 하루가 나왔는데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야. 근데 90분인데 여러분 뭐 영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영상이야 찍은 다음에 바로 올리면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형태의 방송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축구 얘기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명이 얘기하는 동안 나머지는 죽어. 예를 들어 축구 얘기를 딥하게 간다. 그러면 이제 은경 선배 같은 분은 말하기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라이트하게 군어의 밤을 스타트를 한다 개념으로 방송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지상파 예능처럼 막 1박 2일 아니면 한 10시간 동안 이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막 꾸몄겠죠. 엄청 꾸렸을 텐데 그러긴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그리고 그런 게 무편집으로 그냥 이제 멤버십에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걷어내고 타이트하게 빡 조여야 사람들이 볼만하지 안 그러면 생각보다 늘어져요. 어쨌든 뭐 그거는 군어의 밤은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후 촬영 일정을 또 잡을 거고 저희가 이번에 모시지 못했지만 모시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군어의 밤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그 카드 그분들까지는 발급을 한 다음에 직접 아마 라이브 때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정말 같이 경기를 모두 다 한꺼번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스케줄을 그렇게 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될 수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직관을 가는 걸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은 이제 영상 출연하셨잖아요. 그 티어니 유니폼은 또 본인이 랜덤으로 뽑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스날은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게 있죠. 축구에서 사실 저는 인생에서 그 기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최고다. 물론 그 기운과 운대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찾아오는 것도 맞는데 되는 사람의 그 어떤 그 기운을 이기는 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기운 좋고 되는 사람들 옆에 버스 타라. 그런 경우가 있어.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예전에 예를 들어 무리뉴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첼시에서 하지 못했는데 소년 명수가 했잖아. 이게 또 된 거지 그게. 이런 그 기운이 있는데 압도적인 팀이 그 시즌을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었죠. 펩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냥 눌러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기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즌 아스날은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잘한 거죠.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그것 때문에 기운이 쫙 모이고 있는 느낌이 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인 거죠. 뭐 레스터의 우승은 사실 대단히 멋진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해요. 동화 같은 일이죠. 근데 레스터도 사실 그 비차이라는 구단주가 대것도 자본을 투자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우승하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아스날의 라스트미닛 득점 이 케이스들을 체크를 해보면 21라운드 맨유 3대2 승리. 이때 시작하자마자 경기를 잘 풀고 있다가 래시포드한테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는데 빠르게 동점골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스날이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초반 15분까지 좋은 분위기. 아스날 공식 개몰아침. 2번 20분 근처의 실점. 자 3번 라인을 올린다. 반격이다. 4번 44분쯤 추가 실점. 5번 0대2로 후반전 시작. 6번 80분쯤 1대2 추격골 시전. 7번 94분 탄식과 함께 마무리. 이런 경우가 많았어. 종료, 패배. 이게 이제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많이 봐왔던 공식입니다. 근데 아까 이 직전 경기 이거 맨유전 3대2 승리 실점한 다음에
7분 만에 동점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 밀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는다. 이 은케티아가 또 묘하게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항상 일반 평상시에도 좀 잘해주면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이 경기 3대2로 승리했던 거는 전반기에 맨유에게 졌던 것도 서력을 했고, 후반기에 테나와 함께 아주 잘 나가고 있었던 맨유를 잡은 것도 느낌이 컸고, 맨시티를 잡은 맨유를 또 잡은 것도 의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잘 가져갔었다. 자, 두 번째, 얼마 전이죠. 빌라전 4대2 승리. 이때 조르지뉴가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러면 역시 또 아스널 공식. 불안함 속에 영입된 영입생, 부상 때문에 선발 출장. 2번, 이 선수 빠른 퇴장 아니면 PK 현나, 탄식, 그리고 패배. 자, 이게 자주 있었죠, 이런 거. 되게 막 열정 넘치게 하다가 뒤에서 백태클 한번 날리고 퇴장. 아니면 갑자기 손으로 잡아끌다 PK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근데 조르지뉴가 나왔는데 이때 엄청 잘했죠, 결과적으로. 승점을 딴 요인이 조르지뉴였습니다. 선제 실점을 했어. 근데 이때도 6분 만에 사카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선제 실점 6분 만에 동점골.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실점을 했는데 동점골을 빨리 넣어. 1대1로 밀리고 있다가 2대2 동점 받는 것도 비교적 빠른 타이밍이었어요. 여기에 조르지뉴가 사실상 득점과 같은 중거리, 그 다음에 쐐기골. 이때가 위험했던 게 공식전으로 치면 공식전 5경기 무승이었어. 근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했고 맨시티전 지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거를 잡아냈으니까.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조르지뉴 잘하고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좋은 그림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번 경기 본머스 3대2승. 이거는 초반에 이제 또 안 좋은 흐름. 9초 만에 먹힘. 이게 뭐 VAR, 오심, 하프라인 넘어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오심 이거 뭐 더 얘기 안 할게. 맨날 얘기하니까 짜증나. 9초 만에 먹힘. 그럼 이제 전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첫 번째 공식이 있죠. 라인 올렸다가 으아 하다가 또 카운터 맞는 그림.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0대2까지 가. 근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 트로사르 부상. 0대2까지 가는 건 이전 경기들에서는 0대1 간 다음에 1대1까지 쫓아갔잖아. 근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격골 파티 5분 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체로 투입한 벤 화이트 동점골. 이거는 용병수 성공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역시 교체 투입 리스넬슨 97분 골. 이건 용병술 2개 적중. 자, 그 다음에 이런 결국에는 4연승 했죠. 그 다음에 맨시티랑 승점차 유지했고 2골 차를 뒤집은 거는 처음이에요. 리스넬슨은 기대를 안 하던 선수인데 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경기에서 아스날 팬들은 얘기하지만 이거 판정 문제, PK 문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선수들이 더 말려요, 보통. 이거를 뒤집어냈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승리다. 근데 이 와중에 맨시티는 아무래도 승점 드롭이 좀 있어요. 물론 이번 경기 제대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주 지난 시즌의 압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보다는 승점 드롭이 지난 시즌보다는 있다. 물론 이 포든 우측 기용은 이게 맨시티가 3월부터 겁나 안 지거든. 물론 챔스 토너먼트 8강 가가지고는 가끔 지는 경우가 있지만 리그에서는 미친 듯이 안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난 시즌보단 승점 드롭이 있다. 지난 시즌이 리그 29승 6무 3패였어. 근데 이번 시즌 18승 4무 4패. 그러니까 패배는 더 많은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맨시티도 추격을 하려면 승점 드롭을 이제는 더 할 여유가 없다. 자, 근데 여기에 그러면 뭐 아스날 주의사항 없나? 당연히 있죠. 자, 이제 유로파 시작합니다. 스포르팅 까다로워요. 아모림 감독이죠. 그리고 체력 부분 갈릴 수 있다. 그 다음에 4월 말부터 5월 때 일정. 자, 맨시티, 첼시, 뉴캐슬, 브라이튼. 빡세죠? 맨시티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진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5점 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맨시티한테 져. 그럼 이제 2점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때 여기서 더 드롭하면 안 돼. 전 이 경기는 뭐 질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그랬으니까. 이거를 상수로 치고 2점 차면 요걸 안 미끄러져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텐트 가겠습니다.